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리젠스쿨의 김규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미친 집중력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기억법 5강까지 또 열심히 하셨죠. 오늘 기억법 6강 또한 열심히 해주시고요. 6강에서는 기본 이론 조금 배우실 거예요. 기억법 정보 변환에 있어서 3가지 패턴 학습을 하시고요. 기본 창조화를 위한 30개 또 진도 나가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요, 피그말리온 이펙트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피그말리온 이펙트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은 키프로스 섬의 젊은 조각가였어요. 이 젊은 조각가는 고향에 있는 처녀들에게 실망을 해서 이성교제를 하질 않습니다. 여자들을 멀리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마음속에는 자기가 그리는 이상형의 여성상은 있었죠. 어느 날 피그말리온은 마음속에만 있는, 상상 속에만 있는 그 이상형의 여성을 조각하기로 합니다. 굉장히 값비싼 상아라는 재질을 써서 조각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런데 이거 웬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만들었던 거예요. 잘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래서 피그말리온은 그 조각상에게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날마다 조각상에게 입맞춤을 하죠. 그리고 키프로스 섬의 주신인 아프로디테에게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부디 이 조각상을 진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신님, 기도합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들었던 아프로디테는 피그말리온을 갸륵하게 여겨서 조각상을 실제 여인으로 만들어 줍니다. 변신시켜 주죠. 일을 마치고 돌아온 피그말리온이 조각상에게 입맞춤을 하자 그 조각상은 온몸에 온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조각대 위에서 걸어서 내려옵니다. 피그말리온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기도를 올리고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갈라테이아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결혼을 해서 파포스라는 딸을 얻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심리학에서는요, 이 이야기를 빌려서 피그말리온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대상, 여기서 그 대상은 이야기 속에서는 조각상이죠. 기대와 관심을 받던 어떤 대상이 정말로 극적으로 그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는 성과나 변화를 일으키는 것, 이것을 피그말리온 이펙트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자, 우리 볼까요?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어떤 시험에서 합격을 한 자기 자신의 모습. 야, 정말 내가 될 수 있을까? 지금은 상상 속의 일이죠. 꿈 같은 일이죠. 그리고 또 평균 70점 왔다 갔다 하는데 다음 시험에서는 평균 95점 이상을 받아버린 나의 모습. 정말 상상 속의 일입니다.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현실화되는 것, 그게 바로 피그말리온 이펙트인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피그말리온이 기도를 하면 분명히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죠. 나의 기도는 통할 것이라는 믿음. 그게 전제 조건이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의 행동과 자기 자신의 기도에 대한 무한 신뢰죠. 우리도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 갖추기 위해서 첫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무한 신뢰가 그 조건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그말리온 이펙트는 굉장히 자주 인용되는 효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 또한 그 관심과 기도의 대상이 되어서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극적인 변화할 수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믿어보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기억법 6각 열심히 훈련해 주세요. 수업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리젠스쿨의 김규태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하셨죠? 열심히 하시고 이번 시간에는 장독 확인을 하고 기본 장좌를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 교재에 남아있는 모스 경독에 한번 기억법이라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저와 함께 암기를 해보는 훈련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진도를 나가시는데 가장 주안점을 두셔야 될 부분이 지금 현재는 장에 대한 기억이세요. 장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시는 게 바로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기억의 저장 창고를 여러분들 두뇌 속에 만들어두는 과정이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을 확실히 기억해 주시고 줄줄줄 할 수 있을 만큼 익숙해지셔야 되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장에 익숙해졌는지 제가 테스트를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고요? 0번부터 90의 장까지, 0의 장부터 90의 장까지 여러분들 쭉 마음의 스크린에 떠올려 보세요. 위에 5개, 0의 장부터 40의 장까지, 밑에 5개, 50의 장부터 90의 장까지 그렇게 떠올려 보세요. 그럼 제가 임의대로 막 번호를 부릅니다. 번호를 부르면 여러분들은 장에 해당하는, 번호에 해당하는 명칭을 대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셨죠? 자, 준비하세요. 합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장을 쭉 떠올리세요. 0의 장, 10의 장, 20의 장, 30의 장, 40의 장. 아래쪽에 50의 장, 60의 장, 70의 장, 80의 장, 90의 장. 떠올리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2번. 벽이죠, 벽, 성벽. 98번. 빨리 생각해서 빨리 대답해 보세요. 98번. 거울이었습니다. 14번. 뭐였죠? 12상 빨리 떠올리세요. 12상 뭐였죠? 일기예보의 상이죠. 14번 뭡니까? 그렇습니다. 털모자입니다. 자, 86번. 82상 뭐였습니까? 88올림픽이죠. 86번 뭐였습니까? 심사위원이죠. 좋습니다. 37번. 37번 32장 삼수생입니다. 그렇죠. 헬리콥터죠. 75번. 72장 북두칠성입니다. 75번 뭐였습니까? 우주선이었죠. 29번. 22장 뭐였습니까? 이사회장이죠. 29번은요. 그렇습니다. 소파입니다. 자, 66번. 60의 장은 육지죠. 66번은 뭐였죠? 그렇죠. 창문입니다. 창문. 41번. 40의 장은 사격이죠. 41번. 무기고입니다. 무기고. 54번. 50의 장 오징어 대왕이죠. 54번은 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어떠세요? 제가 드린 시간 내에서 대답을 하실 수가 있으신가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 본 바에 의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훈련한 횟수에서 대답을 못 하시는 게 정상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정도 속도가 안 나오시는 게 정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장을 확실하게 인지할 시간적인 여유, 시간의 할애 이런 게 부족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잘 안 나오실 겁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잘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이죠. 그죠? 강의의 특성이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학원 강의는 한번 듣고 나면 지나가 버리는데 인터넷 강의는 녹화가 되어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반복을 해서 들으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몇 번 보세요. 몇 번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속도에 맞춰서 해내실 수 있으면 다음 강의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제가 번호를 임의대로 부를 테니까 여러분들 대답을 해보세요. 장을 쭉 떠올리세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장을 딱 떠올리세요. 영해장 뭐였죠? 복습 같이 해봅시다. 영해장, 영웅이죠. 10회 장, 일기예보입니다. 20회 장, 이사가 되죠. 자, 30회 장, 삼수생의 장입니다. 40회 장, 사격의 장이죠. 자, 50회 장, 오징어 대왕의 장입니다. 아래쪽에 떠올려 주세요. 60회 장은 육지의 장이죠. 70회 장은 북두칠성, 80회 장은 88올림픽, 90회 장은 구두수선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 그림 모니터 한번 보실래요? 영해장 빨리 확인하세요. 보시고 지붕벽, 바닥, 머리, 말갈기, 다리, 머리띠, 화살통, 종아리 확인되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드리고 지금 기회를 드리고 있죠. 복습할 시간 10회 장입니다. 일기예보, 우산 비어장화, 틀모자, 외투, 털신, 태양 빨래통. 제가 이 부분만 가면 발음이 막 꼬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20회 장, 이사회 장입니다. 복습하세요. 밤빗자루, 현관, 심사장롱, 사다리차, 냉장고, TV, 소파. 복습하셨습니까? 좋습니다. 30회 장 넘어가겠습니다. 30회 장, 삼수생입니다. 창문, 침대, 서랍장, 머리, 스탠드, 책상, 헬리콥터, 책장, 신발 확인하셨죠? 넘어갑니다. 40회 장 사격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무기고, 군임, 묘진, 나무새, 비행기, 표적, 대포, 울타리 확인되셨습니까? 다음 50회 장 오징어 대왕입니다. 확인하세요. 고래, 미역, 암상, 물고기, 오징어, 불가사리, 해파리, 상어, 말미잘 확인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60회 장 육지입니다. 확인해 주세요. 비행기, 집, 절벽, 피레침, 등대, 창문, 갈매기, 유람선, 요트 되셨죠? 그림을 보고 쭉 확인해 드리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떠올려 주셔야 되죠. 북두칠성의 장입니다. 70회 장 확인해 봅시다. 토성, 외계인, 비행접시, 우주인, 우주선을, 로봇, 인공위성, 큰별, 작은별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80회 장 88올림픽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둘기, 성광판, 조명기, 스타디움, 성화, 심사위원, 에드블룬, 태극기, 선수 확인되셨죠? 마지막 90회 장입니다. 90회 장 구두수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머리, 망치, 송곳, 팔, 손, 하이힐, 손님, 거울, 샌달 확인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이제 다시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자, 번호를 부릅니다. 몇 번인지 번호를 부를 테니까 여러분들은 대답을 해주세요. 아셨죠? 자, 하겠습니다. 10번 일기예보였습니다. 54번 물고기 조금 전에 했었죠. 68번 빨리빨리 이동하세요. 머릿속으로 머리가 막 핑핑 돌아가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68번 그렇죠. 등대였습니다. 29번 조금 전에 했었죠. 소파였습니다. 33번 서랍장이죠. 서랍장. 60번 육지입니다. 육지. 73번 빨리 넘어가세요. 북두칠성회장 비행접시죠. 17번 마구 섞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17번 뭐죠? 17번 태양입니다. 태양. 93번 통고시죠?
8번. 화살통입니다. 화살통. 대답되셨습니까? 몇 시간마다 제가 이것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잠을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여러분들 머릿속에 담아둬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기억법 훈련에 있어서 기본 장조화 훈련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조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기억법의 정보 변환 능력을 갖추시게 되고요. 이러한 정보 변환에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분에서 분류하면 뭐 14가지 쭉 18가지 20가지 넘게 나올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많이 분류해 놓으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실용적이지 못한 부분이세요. 18가지 기억수를 다 분류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오히려 더 머리 아프죠? 그래서 리젠스쿨 기억법에서는 정보 변환의 방법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첫 번째 즉심법이라고 해놨죠. 즉심법이라고 하는 정보 변환법이 있습니다. 즉심법은 어떤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바로 나의 뇌리에 떠올려지는 어떠한 심상,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즉심법.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사랑,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하트 떠오르죠? 하트. 이게 즉심법입니다. 사랑이라는 게 형체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사랑하면 하트라는 게 바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즉심법. 바람, 그러면 바람에 남기는 낙엽들, 바람에 쓸려가는 갈대들, 이런 것 떠올려지면 그게 바로 즉심법입니다. 바람의 모양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듣거나 또는 계시를 받았을 때 바로 떠올려지는 어떠한 심상, 이것을 즉심법이라고 명명해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해법이 있습니다. 분해법. 분해법은 단어 하나하나를 분해를 해서 그 정보를 변환시켜주는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좀 어려운 거 이렇게 해봅시다. 이심전심, 이심전심, 이심전심. 이것을 외운다고 할 때 어떻게 하시죠? 이심전심, 즉심법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십니까? 서로 마음을 막 주고받는 이런 것을 떠올리시는 분들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심법으로 해결이 되는데, 만약에 전혀 모르는 의미의 사자성어였다. 이심전심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분해를 해서 의미를 변화를 줘보는 겁니다. 이심, 뭐가 떠올르세요? 샤프심 2개. 그죠? 전심, 뭐가 떠오르세요? 전하기 위해 샤프심. 그죠? 그러면 이심전심을 어떻게 변환을 할 수 있죠? 샤프심 2개를 전하기 위해 올려놓는다. 이렇게 이미지를 떠올려 보실 수가 있으시죠? 이렇게 낱말을 분해를 해서 정보를 변환을 하는 것을 분해법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치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치환법이라고 하는 정보 변환법이 있는데, 이 치환법은 전혀 다른 무엇인가로 바꾸어 주는 거죠. 바꾸어 주어서 이미지와 심상화 시키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르도비스기라고 있습니다. 오르도비스기. 이 오르도비스기는 지질시대에 있어서 고생대의 제일 첫 번째 기가 되죠. 오르도비스기. 자, 이 오르도비스기를 어떻게 외우느냐 하면 발음을 가져와서 발음에 차가 난 심상의 변화를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르도비스기 어떻게 하지? 어떻게 외우지? 굉장히 어려운데, 자, 이렇게 해봅시다. 오르도비스기. 발음 비슷하게 가져오겠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비석이 있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어딘가에 올라가 보니까 비석이 있더라. 발음이 비슷하죠? 오르도비스기. 올라가 보니 비석이 있더라. 자, 이렇게 오르도비스기와 어딘가에 올라가 보니까 비석이
하나 놓여 있다는 것은 전혀 이미지가 연결이 되지도 않고 분해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정보 변환법이 되겠습니다. 발음의 유사성을 가지고 온 거죠. 이렇게 전혀 다른 무엇으로 바꿔주는 것을 치환법이다 라고 명명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리젠스 쿨의 기업법에서 사용하는 정보 변환법은 세 가지가 있다. 꼭 기억을 하세요. 뭐가 있죠? 즉신법. 순서대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즉신법으로 해서 안 되면은 분해법으로 하시고, 분해법으로 해서 안 되면은 치환법으로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거죠. 안 되면 넘어가 달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러한 세 가지를 머릿속에서 계속 여러분들이 돌려주셔야 돼요. 자, 이 과정을 익혀나가는 것. 그런데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즉신법이라든지 분해법, 치환법 이게 잘 안 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처음에 훈련할 때. 근데 이게 익숙해지게 되면 나중에 자유자재로 즉신법, 분해법, 치환법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십니다. 그게 왜 가능하죠?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이 기업법이라는 기술만 함축해서 쭉 말씀드리면 한 3시간이면 다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이론적인 것은 이론에서 끝날 뿐이더라고요. 제가 훈련을 시켜보니까 당연히 어느 일정 시간, 약 100시간이면 100시간 정해져 있다면 그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훈련을 해 주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의 활용 능력이 보장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저하고 계속 같이 훈련을 해 나가고 계시는 거고요. 아셨죠? 훈련을 1시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의무입니다. 의무. 그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을 익히는 즉신법, 분해법, 치환법들을 익혀나가는 가장 기초가 되면서 중요한 훈련이 기본 장조합 훈련이고요. 여러분들과 지난 시간에 49번까지 기본 장조합 훈련을 했었습니다. 이어서 계속 기본 장조합 훈련을 하루에 30개씩 할 거예요. 아셨죠? 꼭 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빼먹으시면 안 돼요.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서 절대로 가지지 마시고 하루에 30개씩 기본 장조하고 훈련 할 테니까 여러분들 실력 다져지실 때까지 재밌다 생각하고 해주세요. 아셨죠? 건너뛰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의 장도 올려보세요. 49번까지 기본 장조하 훈련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50의 장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0번 화분 50의 장 그림 속에 화분이 쭉 물 밑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화분들이 한 100개가 막 가라앉고 있습니다. 화분 51번 이순신 어떻게 외우죠? 이순신 장군이 장검으로 고래를 잡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고래고기를 되게 좋아하시나 봅니다. 고래 잡았습니다. 고래를 이순신 장군이 잡았습니다. 52번 미역이 있죠. 미역의 청년이라는 것을 외워야 됩니다. 청년이 팔뚝에다가 미역을 막 휘감고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잘 상상하세요. 실제처럼 실제보다 더 강하게 상상을 하세요. 아셨죠? 53번 사탕입니다. 암석 위에 사탕 봉지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사탕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탕 이름까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추파춥스라든지 상관없겠죠. 암석 위에는 사탕이 있습니다. 54번 물고기에 소금을 뿌려둡니다. 소금 뿌렸죠. 이제 어느 정도 지났다가 구워 먹으면 되겠습니다. 물고기한테 소금을 막 뿌립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55번 오징어 대왕이죠. 오징어가 있는데 이 오징어가 8개의 팔로 피아노를 칩니다. 피아노를 막 치고 있습니다. 자, 56번 불가사리가 있죠. 불가사리를 종발새가 잠수를 해서 불가사리를 막 쪼아 먹습니다. 그럼 또 이런 학생 있죠. 말도 안 돼요. 종발새가 어떻게 바닷속에 들어가서 불가사리를 뜯어 먹습니까? 쪼아 먹습니까? 그런 질문 앞으로 절대 하지 마세요. 아셨죠?
상상은 무한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무한한 상상력이 여러분들의 학습 능력을 극대화시켜주는 도구가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앞으로 절대로 그런 마음 가지시지도 말고 질문도 하지 마세요. 아셨죠? 종달새가 불가사리를 쪼아먹습니다. 종달새. 자, 57번 허수아비죠. 해파리가 허수아비를 막 휘감고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57번 해파리가 허수아비를 휘감고 있습니다. 58번 나비가 보입니다. 나비. 상어 위에 나비들이 폴폴 날아다닙니다. 폴폴 날아다닙니다. 나비. 59번 말미잘입니다. 말미잘을 건져내서 도화지 위에 얹어둡니다. 도화지. 자, 한 번 했죠? 스타트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해드립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 눈 감고 장 떠올려 보세요. 오실의 장. 떠올리셨습니까? 50번 뭐죠? 뭐가 가라앉고 있죠? 화분이 가라앉고 있죠? 화분. 51번 고래는 누가 잡았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잡았습니다. 52번 미역은 누가 팔을 감고 있죠? 청년이 둘둘 감고 있습니다. 52번. 53번 암석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탕이 있죠. 사탕. 자, 54번 물고기한테는 뭘 뿌리죠? 그렇죠. 소금 뿌립니다. 55번 오징어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피아노를 치고 있습니다. 피아노. 56번 불가사리는 누가 와서 쪼아먹습니까? 종달새가 와서 쪼아먹고 있습니다. 57번 해파리는 뭘 휘감고 있죠? 허수아비를 휘감고 있습니다. 58번 상어 위에 뭐가 폴폴 날고 있죠? 나비가 폴폴 날고 있습니다. 59번 말미잘을 어디에 얹어두었습니까? 도화지에 얹어두었습니다. 도화지.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0번 육지 그림 위에 비눗방울이 둥둥 떠다닙니다. 비눗방울이 둥둥 떠다닙니다. 비누. 자, 61번 비행기에서 바구니가 떨어집니다. 바구니. 62번 집 주위에 인형들이 걸어다닙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석기 보셨나요? 석기라고 사탄의 인형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석기. 인형들이 막 집 주위에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63번 절벽에 오뚜기가 서 있습니다. 떨어지면 어떡하죠? 자살하려고 서 있나? 자, 오뚜기가 서 있습니다. 64번 피레침에 코끼리가 찔렸어요. 으아! 코끼리가 피레침에 찔렸습니다. 상상해보세요. 55번 등대에서 방석을 탈털고 있습니다. 먼지가 많이 날리죠? 그렇게까지 상상을 제94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등대에서 방석을 털고 있습니다. 66번 창문에 화초가 피었습니다. 화초. 꽃이 피는 풀을 화초라고 그러죠. 화초가 피어 있습니다. 67번 갈매기가 안경을 쓰고 날아다닙니다. 안경. 자, 다음 68번 유람선에 사람들이 씻던 껌을 붙여놨어요. 껌. 69번 요트는 매미가 조종합니다. 매미가 마도로스 같아요. 마도로스 담배 파이프 물고 멋지게 매미가 유람선 조종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60번 비누. 상상되세요? 제가 뭐라고 설명했는지. 61번 여러분들 지금 모니터 보시면 안됩니다. 지금 장 떠올리셔야 돼요. 60의 장 떠올리세요. 61번 바구니. 비행기에서 바구니가 떨어지죠. 62번 인형. 집 주위에 인형들이 돌아다닙니다. 63번 절벽에 오뚜기가 서 있죠. 오뚜기. 64번 피레침에 코끼리가 찔렸어요. 코끼리. 65번 등대에서는 방석을 털고 있습니다. 방석. 자, 66번 창문에는 화초가 보입니다. 화초. 67번 갈매기가 안경을 쓰고 날아다니죠. 안경.
68번 유람선에는 손님들이 껌을 붙였어요. 껌. 69번 요트는 매미가 멋지게 조종하고 있습니다. 기억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70회장 떠올리세요. 70회장. 자, 북두칠성의 장입니다. 자, 북두칠성이 보이는데 아이스크림이 마치 우주선인 양 막 날아다닙니다. 아이스크림. 71번 포성에 도토리가 마치 운석 충돌하듯이 꽝 충돌을 합니다. 도토리. 71번 도토리. 72번 외계인이 멸치 되게 좋아해요. 정말 좋아하나 봅니다. 멸치만 먹습니다. 멸치. 자, 73번 비행 접시를 망치로 부숩니다. 누가? 제가 망치로 비행 접시를 막 부수고 있습니다. 망치. 74번 우주인이 고래를 타고 있네요. 고래 등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고래 잘 상상하세요. 75번 우주선에 호박을 실었습니다. 호박 상상하세요. 호박을 실었습니다. 76번 로봇이 매실 더미에 파묻혀 있어요. 매실 더미에 로봇이 파묻혀 있습니다. 77번 인공위성이 서울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자, 78번 큰 별을 선물 상자로 포장했어요. 선물 상자에다가 큰 별을 탁 넣어서 포장했습니다. 자, 선물. 79번 작은 별에 구멍을 뚫었어요. 작은 별에 구멍이 뽕뽕 뚫려 있습니다. 구멍 상상 잘 하셨습니까? 잘 상상하셨어요? 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70번 70회장에 뭐가 날아다니죠? 아이스크림이 날아다니죠. 아이스크림. 71번 토성에는 뭐가 충돌했습니까? 도토리가 충돌했습니다. 도토리. 72번 외계인이 뭘 먹죠? 멸치 되게 좋아하죠. 멸치 먹습니다. 73번 비행 접시는 뭘로 부숩니까? 망치로 부수고 있습니다. 망치. 74번 우주인이 뭘 타고 있죠? 고래를 타고 있습니다. 고래. 자, 75번 우주선에 뭘 실었습니까? 호박 실었죠? 호박을 실었습니다. 76번 로봇이 무엇에 파묻혔죠? 매실에 파묻혔습니다. 매실에. 자, 77번 큰 별은 뭘 했습니까? 선물 주려고 포장했죠. 선물. 78번 77번 인공위성이었죠. 인공위성은 서울을 찍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77번 인공위성 서울. 78번 큰 별은 선물하려고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 79번 작은 별이죠. 작은 별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구멍 되셨습니까? 자, 장좌 훈련 30개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훈련하면서 꼭 지켜주셔야 될 거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걸 그냥 저 따라 외우지만 마시고 외우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했든 간에 제 수업 1시간을 듣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수업이 끝나고 여러분들의 기억법 노트에다가 외우신 거를 쭉 적어 주셔야 돼요. 말로 나오는 거하고 적는 거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기억법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학습이 맞아요. 맞는데 이게 글로서 표현되어질 때 우리의 두뇌 어느 쪽을 사용하죠? 그렇습니다. 글을 적을 때는 오른손잡이는 좌뇌를 사용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외웠던 기본 창조하려는 어느 쪽 뇌를 사용합니까? 우뇌를 사용하죠. 우뇌의 상상력, 우뇌의 이미지 처리 능력, 우뇌의 무한한 창조력, 이걸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적는다는 것은 좌뇌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뇌를 사용해서 우뇌에 이미지를 저장하고 좌뇌에는 논리적인 정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오늘 외웠던 이 기본 창조화를 한 단어들, 그리고 우뇌에 저장된 그 회생의 키워드는 뭐였죠? 그 단어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 그랬죠. 우리의 정보는 이미 기본 창조화 훈련을 하면서 우뇌와 좌뇌에 다 저장이 되고 우뇌와 좌뇌를 연결하는 뇌량을 통해서 정보가
어느 정도의 어느 정도가 아니고 정확한 연관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훈련 뒤에 노트에다가 한번 적어보는 과정. 이건 확인 과정도 되고 정보를 더욱더 정확하게 다져두는 그런 과정도 된다는 거죠. 꼭 한번 적어보세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트를 따로 한번 마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억법 훈련용 노트. 입으로만 벙긋벙긋 대답하시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분명합니다. 노트에다가 꼭 외운 것을 적어주세요. 지금 한 30분 정도 할애를 해서 제가 진도를 나가고자 한 이만큼의 분량이 있었는데 오늘도 그것을 다 못 나갔습니다. 저 다음 시간에 나가면 되고 강의가 학원 강의 그대로 제가 녹화를 해서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아무 염려 마시고요. 느긋하게 한강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뭐죠? 그렇죠. 외웠던 30개의 기본 창조화를 했던 단어들을 기억과 연습 노트에다가 쭉 적어 보시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뭐다? 여러분들이 이 기본 창조화 훈련을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정보 변환법, 세 가지의 정보 변환법, 즉 말해서 즉심법, 분해법, 취합법을 여러분들이 체화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아주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절대로 건너뛰기를 해서 강의를 듣지 말아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아셨죠? 뛰지도 말고 쉬지도 말고 하루하루 한강씩 들으면서 열심히 하시다 보면 어느 사이인가 여러분들도 이 두뇌 개발 분야에 저 못지않은 전문가가 되실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